2020년부터 코로나가 유행하기 시작했죠. 군 전역하고 대학교 복학할 생각에 설레고 있던 참에 갑자기 이놈의 코로나 때문에 모든 것이 망했던, 어느덧 벌써 마지막 학기를 다니고 있는 것이 슬프네요. 이 코로나가 전파되는 것을 막기 위해 정부는 사회적 거리두기를 시행했고, 많은 사람들이 외출을 하는 대신 집에서 생활하는 시간이 늘어납니다. 하루 종일 넷플릭스 보고 외식을 못하니 배달시켜 먹고, 나만 그랬나? 아무튼 이 코로나 때문에 자연스럽게 매출이 증가한 서비스업이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택배업과 배달업이에요. 통계청이 발표한 2020년 운수업 조사 잠정 결과에 따르면 코로나의 영향으로 운수업 전체 매출액이 2019년보다 9.1% 정도 감소했다고 해요. 사람들이 되도록이면 타지 방문을 자제하다 보니 여객 수요가 줄어서 항공 운송업 등의 매출이 감소한 것이 가장 큰 원인입니다. 반대로 여객 부문을 제외한 물류산업은 오히려 매출액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들의 매출이 증가한 이유는 코로나 감염의 원인인 사람과의 접촉을 최대한 피할 수 있는 비대면 서비스이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저도 해외 직구를 해봤습니다. 뭔 소리지? 고유 통관 번호가 필요하다고 해서 발급받고 뭐 이렇게 저렇게 해서 결국 주문했는데, 이상하게 물건이 한국에 들어왔다고 하는데도 너무 안 오는 거예요. 한국에 들어오고 한 5일 정도 걸리고 나서야 택배를 받았던 것 같은데, 배송에 오래 걸렸던 이유는 알고 보니 전설의 옥뮤다 때문이었습니다. 옥천 허브 유명하죠? 물건이 옥천 허브를 나갔다가 다시 들어오고 또 다시 나갔다가 또 들어오고 한 3번 정도 그러더라고요. 안 그래도 가만히 못 기다리는 성격이라 한 5분에 한 번 택배 배송 조회를 하고 그러는데, 정말 미치고 팔짝뛸 노릇이었습니다. 이게 지금 뭐 하는 거야? 또 이건 서울 사는 제 친구의 이야기인데, 친구가 옷을 하나 주문했고 그 주문지가 집 근처 10분 거리였다고 합니다. 근데 이 옷이 서울에서 곤지암까지 이동했다가 다시 서울로 돌아왔다는 거예요. 아니 근데 애초에 집 근처 10분 거리면 좀 가서 사든가 하지. 아무튼 좀 이해가 안 되잖아요. 도대체 옥천 허브, 그러니까 허브가 뭐길래 집 근처에서 주문한 물건도 거기까지 갔다가 오는지, 그리고 왜 허브 터미널에 물건이 갇히게 되는지를 간단히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물류업계에는 크게 두 가지의 이동 방식이 있어요. 포인트 투 포인트와 허브 앤드 스포크가 있습니다. 이 용어들에 대해 간단히 설명드리자면, 포인트 투 포인트는 마치 음식 배달하는 것처럼 물건을 보내는 곳에서 받는 곳으로 다이렉트로 배송하는 것을 말하고, 허브 앤드 스포크라는 용어는 자전거 바퀴에서 나왔는데, 바퀴의 중심을 허브라고 하고 바퀴살을 스포크라고 합니다. 이 바퀴의 중심으로 여러 개의 바퀴살들이 연결되어 있는 것처럼 여러 지역에서 보내는 택배들을 하나의 허브 터미널로 모은 후에 그곳에서 목적지별로 분류한 뒤 각 지역으로 다시 보내는 것을 말해요. 한국의 물류업체들 대부분은 이 허브 앤드 스포크 방식을 채택하고 있는데 왜일까요? 이유는 간단합니다. 경제적이고 더 빠르기 때문이에요. 경제적이다는 뭐 그렇다 쳐도 빠르다고 라고 하실 수 있어요. 집 근처 물건이면 바로 갖다 주는 게 낫지 않나? 라고 생각하시는 게 일반적일 텐데, 만약 택배 트럭 하나에 택배 하나만 실어서 배송한다면 굳이 허브 터미널을 거치지 않고 바로 가져다 주는 게 빠른 것은 맞습니다. 하지만 우리나라는 1년에 몇십억 개의 택배가 왔다 갔다 하고, 택배들은 보내는 주소부터 받는 주소까지 각각 전부 다 다르기 때문에 이 택배들을 바로바로 배송하려면 집배원들이 엄청 많이 필요할 거예요. 또 같은 지역 내에서 배송하는 거라면 그래도 괜찮겠지만, 다른 지역으로 배송하는 경우라면 좀 곤란해집니다. 결국에는 이 엄청나고 복잡한 물량을 포인트 투 포인트 방식으로 배송하게 된다면 우선 집배원들이 많이 필요하니까 많이 고용해야겠죠. 또 배송을 하려면 트럭도 필요하니까 트럭도 더 사야겠죠. 이렇게 업체 입장에선 들어가는 비용이 늘어나다 보니 자연스럽게 소비자들이 부담하는 배송비가 비싸질 겁니다. 몇십억 개의 택배가 얼마나 많은 건지 감이 안 잡힌다고요? 상하차 한번 해보세요. 아무튼 이런 이유로 집배원 한 명이 여러 구역을 돌면서 보낼 택배들을 받아가고 허브 터미널로 일단 다 몰아놓은 뒤에 지역별로 택배들을 분류해서 배송하는 것이 더 효율적이고 경제적이라는 의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집 근처에서 주문한 택배라도 멀리 삥 돌아서 오는 거예요. 그럼 이제 허브 터미널에 택배가 들어간 후에 왜 빠져나오질 못하는지 알려드려야죠. 앞서 말했듯 몇십억 개의 택배들이 각 지역의 허브 터미널로 모두 모이면 지역별로 분류해야 할 택배가 미친듯이 쌓여있을 것이고, 택배가 많으면 많을수록 이 분류하는 과정이 길어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허브 터미널을 빠져나오는 시간이 자연스럽게 늘어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악명 높기로 유명한 옥천허브에 옥뮤다라는 별명이 생긴 거예요. 이 별명은 버뮤다 삼각지대에서 따온 말인데, 그곳을 지나는 비행기나 배들은 모두 사라진다는 괴담을 빌려와서 옥천허브로 들어간 택배는 사라져버린다는 그런 오픈... 최근에는 곤지암 허브 터미널도 이런 상황이 빈번해서 곤뮤다라고 불리기도 하더라고요. 지금까지 왜 집 근처에서 시킨 택배가 삥 돌아서 오는지, 왜 택배가 허브 터미널에서 빠져나오질 못하는지에 대해 간단히 설명드렸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택배 배송 조회할 때 나오는 용어들도 같이 설명을 드리면 더 좋을 것 같아서 조금 알려드릴게요. 집화 처리는 택배를 집배원이 받아간 것을 의미해요. 앞서 말했듯이 집배원들은 여러 구역을 돌면서 택배를 받아가기 때문에 대부분 늦은 시간에 택배들이 허브 터미널에 입고됩니다. 행랑 포장은 사이즈가 비교적 작은 택배들을 커다란 한 상자에 재포장한 것을 말해요. 조그마한 택배를 하나로 포장하면 그만큼 택배가
택배가 차지하는 공간을 줄일 수 있어서 더 많이 실을 수 있겠죠. 그렇지만 사이즈가 큰 택배도 행랑 포장을 하는 경우가 있고 반대로 작은 택배라도 안 하는 경우도 있어요. 간선상차는 택배가 트레일러 같은 커다란 트럭에 실렸다는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흔히 집 앞으로 배달 오는 택배 트럭이 아니라 진짜 큰 트럭들을 말해요. 간선하차는 그 트럭에서 택배를 내렸다는 의미인데 여기서 허브가 떴다면 빨리 택배가 거기서 빠져나오길 기도해야 하고 지역 터미널 그러니까 서브가 떴다면 택배가 무사히 본인이 있는 지역에 도착했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몇 시간 안에 배달이 온다는 의미죠. 오늘은 우리나라 물류 시스템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저처럼 성격 급하신 분들은 지금 이 순간에도 택배가 어디 있을까 하고 배송 조회하고 계실 것 같은데 마음을 비우세요.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이고 저는 다음 주제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